엄마가 나를 살리려고 간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평생 묶어두려고 내 이름부터 지웠다는 거 그게 사실이에요. 지은호가 그 말을 던진 건 감나무 보육원터에서 돌아온 지 2시간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자마자 지은호는 숨도 고르지 않고 정순이 앞에 섰는데요. 이지혁도 박성재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셋 다 지은호가 이렇게까지 차갑게 굳은 표정은 처음 봤거든요.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처럼 지은호는 울지도 못한 채 단단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원래 오늘 간이식 얘기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지은호의 간이식이 미뤄질수록 상대 쪽에서, 그러니까 재단과 병원 쪽에서 압박이 심해져서 정순이 혼자서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순이는 은호야, 오늘은 밥이라도 먹고 이렇게 말을 꺼내려 했는데요. 지은호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지은호가 손에 든 휴대폰을 스피커 모드로 켰습니다. 불나기 전에 남녀 쌍둥이가 있었어. 독한 여자가 찾아와서 아들만 데려갔지. 딸은 남겨두고. 83세 할머니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떨어졌습니다. 녹취 속 할머니는 그날의 공기까지 끌어올리는 듯 떨리면서도 또렷했는데요. 애들 버릴 때 이름도 주민번호도 안 적어놓고 버려놓고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하더니 아들만 데려가겠대. 절대 안 된다고 막았더니 신분증 복사해두고 보냈지. 근데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 녹취가 끝나자 사무실은 잠깐 숨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지혁은 턱끝이 굳어 있었고 박성재는 손을 접었다 폈다 하며 표정을 숨기느라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지은호가 너무 조용하다는 거였습니다. 지은호는 스피커를 끄고 정순이를 향해 한마디를 내뱉었는데요. 엄마도 그날 거기 있었죠? 정순이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정순이는 딱 한 번도 그날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지은호가 어릴 때부터 몇 번이나 엄마, 나 진짜 엄마 맞아? 물어본 적은 있었지만 정순이는 늘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엄마야라는 말로 덮어왔고요. 그런데 오늘 지은호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억지로 웃으려 했는데요. 은호야 무슨 말이니? 엄마가 이렇게 말머리를 흐리자 지은호가 책상 모서리를 쾅 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엄마는 그날 나봤어요. 감나무 밑에서 내가 울고 있던 거 봤죠? 근데 왜 모른 척했어요? 왜 따라오지 않았어요? 정순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정순이의 머릿속에 불길이 다시 투명하게 솟아오른 듯 했거든요. 연기, 타는 나무 냄새, 아이들 비명.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손을 뻗던 작은 아이 하나. 정순이는 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자 지은호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는데요. 엄마, 나 오늘 다 알아야겠어요. 엄마가 내 이름을 지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나 이제 더는 모르고 못 살아요. 엄마한테서라도 진짜를 듣고 싶어요. 정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써 빨개져 있었고요. 정순이는 한참을 버티다가 마치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있었어. 불난 그날 내가 그 근처에 있었어. 지은호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지혁은 무의식적으로 한 발 앞으로 나섰고 박성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정순이가 그 말을 하자마자 사무실 안이 한순간에 다른 공기로 바뀌었습니다. 지은호가 평생 믿어온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닐 수도 있다는 공기가 숨처럼 퍼졌거든요.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요? 왜 그 자리에서 날 안 데려갔어요? 정순이가 눈물을 삼키며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불이 번지는데 사람들은 물동이 들고 뛰어들고 있었어. 아이들이 안에서 울고 내가 감나무 밑에 앉아있더라. 너는 누구 손도 못 잡고 혼자 울고 있었어. 내가 나를 보자마자 손 내밀면서 엄마라고 불렀는데 정순이는 그 말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그 소리가 내 귀를 찢어. 지금도. 그런데 난 그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어. 나도 무서웠어. 내 다리가 굳어서 움직이질 않았어. 정순이의 고백은 어떤 꾸밈도 없고 어떤 영웅담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비참한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난 이야기였죠. 정순이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남편을 이미 잃고 너랑 강우를 키우느라 진짜 말 그대로 살기가 벼랑 끝이었어. 숨 쉬는 것도 힘들었어. 그런데 그 불길 속에서 내가 울고 있는데도 난 내가 들어가면 나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밖에 안 나더라. 내가 너무 비겁했지. 지은호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지은호는 이를 악물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냥 나를 버렸네요. 정순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버린 게 아니야. 난 그 자리에서 못 들어갔지만 불이 조금 잦아들고 사람들이 아이들을 밖으로 꺼낼 때 내가 혼자였다. 내 옆에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애는 누군가에게 이미 안겨 있더라. 내 손은 허공을 잡고 있고 너는 울다가 지쳐서 그냥 멍하게 서 있었어. 그 눈을 보고 나는 내 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았어. 정순이는 그때를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너는 진짜 작았고 얼굴은 제로 새까맸는데도 눈이 너무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었어. 그때 나는 너를 데려왔어. 아무 생각도 없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데려왔어. 나도 내가 그런 선택을 왜 했는지 몰라. 그런데도 내 손을 놓으면 평생 내가 나를 못 봐줄 것 같아서 그랬다. 지은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르는 소리였죠. 그럼 난 엄마 친딸이 아니네요. 정순이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내 친딸이 아니었어. 나는 내 친엄마가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자 지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지은호가 평생 들고 있던 가족이라는 기둥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정순이는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호야, 너를 데려온 건 내가 너를 살리고 싶어서였어. 내 인생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 같은 게 너였어. 지은호는 그 말에 더 아파졌습니다. 지은호는 눈물 대신 차가운 말을 꺼냈는데요. 엄마가 날 살리고 싶어 했다고요? 근데 왜 내 이름을 지웠어요? 왜 아무 기록도 찾지 않으려고 했어요? 정순이의 어깨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순이는 오래 숨겨온 두 번째 죄를 말해야 했거든요. 불이 나고 며칠 지나서 아이들이 어디로 보내졌는지, 누가 살아남았는지 소문이 퍼졌어. 그때 누군가 너를 은호라고 불렀어. 너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돌았고 보육원에 와서 울며 찾던 남자도 있었다고 했어. 정순이는 손을 꽉 쥐며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 너를 데려와서 품고 있는데 내 이름이 세상에 퍼지면 누군가 널 빼앗아갈 것 같았어. 정순이는 그 순간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숨겼어. 일부러 모른 척했고 일부러 잊어버린 척했어. 누가 물으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 내 입으로 내 이름을 지웠어. 정순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사랑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나도 몰라. 다만 나는 너를 잃을까봐 미쳐버릴 것 같았어. 나는 이미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거든. 그때 너까지 잃으면 나는 진짜 끝이었어. 지은호가 그 말을 듣고는 툭 내뱉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잃는 게 무서웠고 그래서 나의 과거를 죽였네요. 정순이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지은호가 이어서 말했는데요. 엄마,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나를 묶어두는 일이었어요. 정순이의 심장이 뭉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순이는 이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습니다. 맞아. 나는 비겁했고 욕심도 있었어. 너를 딸로 살게 하고 싶었어. 내 아이로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죄를 지었다. 이 대목에서 지은호가 문득 맥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만 갖고 버티고 있었는데 그 분노의 뿌리가 엄마의 두려움이라는 걸 알게 되자 마음이 더 무너진 거예요. 지은호는 한참을 숨만 쉬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나랑 같이 있었던 남자아이, 그게 내 오빠 맞아요? 그 오빠는 왜 나만 두고 간 거예요? 정순이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모르겠어. 나는 그 애가 누구인지 몰라. 내 기억처럼 그 애가 너랑 손잡고 다니던 애였다는 것만 동네 사람들 얘기로 들었어. 지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럼 엄마도 모른 채 살았다는 거예요? 나만 바보였던 게 아니라 엄마도 그날에서 멈춰 있었던 거예요? 정순이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매일 무서웠어. 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들키면 어쩌나, 내 오빠가 널 데려가면 어쩌나, 진짜 엄마가 나타나면 어쩌나 나는 너를 키우면서도 늘벌을 받는 기분이었어. 지은호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도 무서웠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구를 사랑해도 되는지도 모르고 사랑이 피가 될까봐 겁났어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너무 아프게 떨렸습니다. 내가 이 지역 선배를 좋아해도 되는지,
박성재가 나를 바라볼 때 기대해도 되는지, 그러다가도 혹시 우리가 남매면 어떡하지 생각하면 숨이 막혔어요. 지은호의 말은 사무실에 있던 두 남자를 동시에 베어버렸습니다. 이지혁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지혁은 잘생기고 유능한 비혼주의자이고 늘 감정을 숨길 줄 아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지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없었지만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피해 공포로 뒤틀려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눈앞에 떨어진 겁니다. 이지혁은 차마 정순이를 탓할 수도 없고 지은호를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어디서 왔든 너는 너야. 내가 무서워하는 그 길 나도 같이 갈게. 지은호는 눈물 속에서 이지혁을 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사랑과 공포가 함께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믿고 싶었지만 믿을수록 더 무서웠습니다. 지은호가 입을 떼려는 순간 박성재가 한마디 했는데요. 박성재는 박진석의 아들이고 금수저 본부장으로 자라온 사람인데 지은호 앞에서는 늘 가장 약해집니다. 박성재는 숨을 꾹 눌러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무너지는 거 못 봐. 뭐가 진실이든 너 하나는 내가 지킨다. 지은호는 두 사람의 진심이 고맙기도 하고 동시에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은호가 찾는 오빠가 이지혁일 수도 있고 박성재일 수도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공포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믿기 싫어요. 엄마도 나도 어떤 남자도. 믿으면 다 무너질까봐. 그 말에 정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순이는 거의 울먹이며 지은호에게 다가가려 했는데요. 은호야, 그래도 나를 미워하지는 마. 내가 내 엄마가 아니어도 나는 내 엄마로 살고 싶어 했어.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순이가 가짜 엄마였다는 사실이 지은호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지만 동시에 지은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에 엄마 역할을 한 사람이 정순이였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죠. 지은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워하고 싶은데 못 미워하겠어요. 그게 더 미치겠어요. 정순이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엄마가 아닌데도 남은 인생을 다 내줘도 모자란 마음이 정순이에겐 있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정순이가 마치 죄수처럼 고백을 덧붙였습니다. 은호야, 내가 간이식 거부한 건 아는 사실 조금밖에 안심이 안 됐어.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순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는데요. 나는 너한테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내가 벌을 받는구나 싶었어. 너를 데려와서 내 이름을 지우고 내 과거를 지운 죄를 이걸로 갚아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어. 그래서 너한테 간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내 간을 내놓게 만들려고 스스로 덫에 들어갔던 거야.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걸 속죄라고 생각했어요?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를 이렇게까지 만든 죄값을 내가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은호야, 내가 거부했을 때 나도 모르게 살 것 같더라. 정순이는 그 말을 하다 다시 울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그때 깨달았어. 지은호가 정순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휘청거렸지만 지은호가 붙잡아야 할 건 단 하나였습니다. 엄마, 그럼 지금이라도 도와줘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 오빠가 누구인지 찾아야겠어요. 엄마도 같이 찾아줘요. 정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같이 찾자. 라고 말하려는 순간 지은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없는 메시지였는데요. 내 오빠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오늘 밤 감남으로 혼자 와. 지은호의 손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이지혁이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누가 보낸 거야? 지은호가 대답을 못하자 박성재가 휴대폰을 보려고 다가왔는데요. 지은호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마요. 이건 내 인생이에요. 이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가지 마. 위험해. 지은호가 눈을 부릅뜨며 대답했는데요. 선배, 나도 알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평생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 진짜 오늘은 끝을 봐야겠어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엔 죽을 각오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눈빛 앞에서 차마 막을 수 없었고요. 그날 밤 지은호는 감남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떨리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상처를 끝내려면 상처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실제로 이런 느낌이었구나 싶었죠. 감나무가 보이자 지은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릴 적 꿈이라고만 믿던 곳이 현실이었고 그 감나무 아래 어딘가에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 흔적이 있다 생각하니 다리가 풀렸거든요. 감나무 아래에는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 사람이 조금 앞으로 나왔는데요. 뜻밖에도 이상철이었습니다. 이지혁, 이지환, 이수빈의 아버지인 이상철은 정직하고 고지식한 퇴직자입니다. 늘 원칙만 말하던 사람이 왜 지금 이 밤에 여기 있는지 지은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철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말을 꺼내야 하는 사람처럼 입술을 여러 번 달싹했는데요. 결국 이상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여길 다시 올 줄 알았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왜 여기 있어요? 이상철은 감나무를 잠깐 올려다본 뒤 고백했습니다. 그날 나도 이 근처에 있었어. 보육원 불난 날.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아저씨도요?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때 젊었고 사람들을 돕느라 정신이 없었지. 그런데 불이 난 뒤 우리 집에 들어온 아이가 있었던 건 사실이야. 지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상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게 문제다. 나는 그때 너무 혼란스러웠고 누굴 구했는지 누굴 못 구했는지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그냥 아이 하나가 내 팔에 안겨 있었고 나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지. 지은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지혁일 수도 있다. 이지환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뇌를 부숴버릴 만큼 무서웠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아이가 나의 오빠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소매를 꽉 쥐었는데요. 손목에 작은 흉터가 따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철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엔 감나무 아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손목에는 이상하게도 같은 자리에 작은 흉터가 있었는데요. 지은호가 소매를 걷어 자신의 흉터를 보여주자 이상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말보다 더 무서운 답처럼 느껴졌죠. 지은호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럼 이지혁 선배나 이지환이 그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상철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무겁게 한마디 했는데요.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그날 이후 우리 집에도 너희 집에도 어떤 이름이 뒤엉킨 채 들어왔다는 거다. 지은호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상철의 말은 이름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가능성을 건드리고 있었으니까요. 지은호의 머릿속에 어릴 적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감나무 아래 손을 잡고 있던 남자아이, 어떤 여자가 나타나 자신을 떼어냈던 순간 지은호가 그 아이를 향해 소리쳤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갑자기 떠오를 듯 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지은호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번호가 떴는데요.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재혼 아내이자 박영라의 어머니, 그리고 권력욕 강한 인물입니다. 최근 AP그룹 인수전의 한복판에서 온갖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고성희는 놀랄 만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사진 봤니? 내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정순이는 먼저 무너져. 지은호가 입을 떼기도 전에 고성희는 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 오빠 지금 상태 안 좋아. 내 간이 없으면 죽어. 지은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자기 간을 요구하는 말도 아니라 진실을 찾는 길을 막는 말도 아니라 오빠의 목숨으로 목줄을 쥐겠다는 협박이었거든요.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었다가 결국 통화를 끊었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왜 고성희가 이런 말을 하는지, 왜 하필 오빠를 들먹이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지은호의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상철이 조용히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너 지금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다. 지은호는 눈물이 가득 찬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 내가 진실을 찾는 게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었나 봐요. 이상철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진실은 원래 그런 거다. 누군가의 삶 위에 놓여 있어서 무겁지.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면서도 그 흔들림 끝에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어요. 내 이름은 누가 지웠든 내가 다시 찾아야 해요. 그 시각, 박진석의 집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기업가로서 호탕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요. 요즘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AP그룹 인수전이 막바지로 가면서 과거의 작은 불씨가 걸림돌처럼 튀어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박진석은 테이블 위에 놓인 오래된 재단 서류를 만지며 혼잣말했습니다. 그 보육원 그 부지 왜 하필 지금 다시 튀어나와? 고성희가 그 옆에서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는데요. 회장님, 지금은 감정에 흔들릴 때가 아니에요. AP 인수전은 끝까지 갑니다. 박진석이 불안한 눈을 굴리자 고성희는 한 번 더 못을 박습니다. 은호가 진실을 찾기 전에 은호를 다시 우리 쪽으로 끌어와야 해요. 간이식이든 오빠든 뭐든 써야죠. 박진석은 고성희의 냉정함이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냉정함이 지금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는데요. 그럼 성재는? 박성재는 박진석의 아들이자 본부장으로 늘 세상 자신만만한 금수저로 보이지만 지은호 앞에선 모든 게 흔들립니다. 박진석은 아들이 지은호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흔들릴 거예요. 어차피 피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박진석은 정확히 몰랐지만 어딘가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감나무 아래로 돌아오면 지은호는 한참을 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잎사귀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빛이 마치 끝까지 가라고 등을 떠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순이 엄마는 가짜 엄마였지만 내게 가장 엄마였던 사람이다. 그 엄마가 두려움 때문이라도 나를 품어줬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지은호는 그 사실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또 흐르려 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이상철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한테 시간 좀 주세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정리할 수 있게.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대신 도망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 우리는 내 곁에 있을 거다. 지은호는 그 말에 가슴이 찌르르 아팠습니다. 정순이가 지훈 이름을 되찾을수록 또 다른 가족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가족들이 자신을 놓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이 너무 잔인하게 따뜻했습니다. 지은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순이는 거실 바닥에서 그대로 잠든 듯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가 들어온 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다가오려 했지만 지은호는 손을 들어 막았는데요. 엄마 오늘은 그냥 나 좀 혼자 있게 해줘요. 정순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은호야. 엄마가 미안해서라도 오늘은 내 숨 좀 쉬게 해줄게. 정순이는 그 말 뒤에 조용히 덧붙였는데요. 근데 은호야 내가 어디서 왔든 내가 누구 딸이든 엄마는 너를 딸로 사랑한 게 거짓은 아니었어. 그건 진짜야. 지은호는 방문을 닫고 안에서 숨을 쥐어짰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깊게 들이마실수록 더 아픈 느낌이었죠. 지은호는 침대 끝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찾고 싶어서 달려왔는데 찾으면 찾을수록 누군가가 죽을 것 같아. 그런데도 멈추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리고 그때 지은호 머릿속에 아주 희미한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자신과 손잡고 있던 남자아이의 얼굴. 그 아이가 자신에게 뭔가를 말했는데 그 목소리가 왜인지 이지혁의 목소리와 겹치는 것 같기도 했고 또 어떤 순간에는 이지연의 차가운 눈빛과 겹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은호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야, 제발 아니야. 사랑이 피로 바뀌는 상상만으로도 지은호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호가 간신히 밖으로 나왔을 때 이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눈이 붉었는데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아플 때는 내가 같이 아플 거야. 지은호는 이지혁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선배 나 지금 선배 얼굴 보면 더 무서워져요. 선배가 내 오빠일까봐 나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지혁의 얼굴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당황한 표정을 숨기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무서우면 무서워해. 그 무서움도 내 감정이니까. 내가 끝까지 가면 나도 끝까지 같이 갈게. 이지혁의 말은 지은호에게 위로였지만 동시에 더 깊은 절벽이었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나타났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 앞에서 애써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오히려 서글펐습니다. 너 지금 어디든 가려고 하지? 나도 같이 가자. 너 혼자 있으면 넌 또 다 끌어안고 무너질 거잖아.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재 오빠, 나 지금 누가 옆에 있어도 못 버텨요. 박성재는 그 말에 잠깐 굳었지만 이내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옆에 있을게. 너 혼자 무너지는 건 못 봐. 박성재는 지은호가 다치면 자신도 같이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지은호는 결국 두 사람과 함께 재단 기록을 뒤지러 가기로 합니다. 최소한 이름의 단서만이라도 찾자고요. 그런데 그들이 재단 서류실에 도착했을 때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서류실 한쪽이 누군가에 의해 뒤집혀 있었고 오래된 기록함이 깨져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서류를 뒤적이려는 순간 직원이 다급하게 달려와 말했는데요. 이 기록들 어젯밤에 누가 몰래 가져가려 했습니다. CCTV도 일부 지워졌고요. 지은호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누군가가 더 빨리 지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은호의 이름을 두 번째로 또 지우려 하고 있는 거예요. 지은호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돌아올 자리를 막으려고 해. 그 순간 지은호 머릿속에 정순이의 말이 다시 울렸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지웠어. 지은호는 서류실 한복판에서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이름이 지워진다는 게 단순히 글자가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름이 지워지면 사람도 지워지고 기억도 지워지고 사랑도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지은호는 지금 자신 자체가 지워지고 있는 느낌이었죠. 이지혁이 지은호를 붙잡았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는데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씩 웃더니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선배, 나 진짜 불쌍한 사람이네요. 이지혁이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하자 지은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인정해야 해요. 내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었고 내 이름은 누군가가 지웠고 내 오빠는 나를 두고 갔고 지금은 누군가가 또 내 과거를 불태우고 있어요. 근데도 나는 살아야 하잖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호가 무너져 울었습니다. 길고 처절하게 아이처럼 울었는데요. 이지혁과 박성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은호 울음이 너무 오래 억눌린 사람의 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은호가 울음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그냥 한 번만이라도 내가 누구냐 아닌 너는 내 사람이다. 그 말만 듣고 살고 싶었어요. 이때 지은호에게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간이식 안 하면 내 오빠는 오늘도 죽어간다. 지은호는 화면을 보자마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지혁이 메시지를 보고 얼굴을 굳혔고 박성재는 이를 갈았습니다. 지은호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나 간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오빠를 담보로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찾지 못하게.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오빠가 누구든 협박에 끌려가면 너만 죽어. 박성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방법을 찾자. 내가 무너지지 않는 쪽으로. 그 말에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오빠를 살리고 싶고 진실도 찾고 싶고 그런데 그 둘이 서로를 죽이는 칼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이 회차의 끝에서 지은호는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다시 돌아가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나 오빠를 찾아야겠어요. 오빠를 살릴 방법도 찾을 거고 내 이름도 되찾을 거예요. 엄마가 그날 못했던 일 이제는 내가 할게요. 정순이는 지은호를 끌어안고 오열합니다. 은호야, 너는 내 이름으로 살 자격이 있어. 엄마가 빼앗은 거 엄마가 끝까지 돌려줄게. 정순이는 진짜 엄마는 아니었지만 진짜 엄마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은호를 더 울게 만들었고요.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감나무 다시 한번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 이름을 지운 사람들 이제는 내가 지워버릴 거다. 나를, 내 인생을 아무도 더 만지게 두지 않을 거다. 그런데 지은호가 굳게 다짐한 바로 그 순간 화면 밖 어딘가에서 고성이가 아주 조용히 웃고 있었겠죠. 고성이는 아직 진짜 친모라는 진실을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성이는 알고 있습니다. 지은호가 끝까지 가면 결국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때 간이식이든 인수전이든 출생의 비밀이든 모든 판이 고성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다음 회차는 이렇게 열릴 겁니다.
지은호가 진실을 찾기 위해 한 발 내딛는 순간 누군가는 그 발목을 피로 묶으려 들고 또 누군가는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너를 사랑하겠다고 손을 내밀고 정순이는 끝내 엄마로서 마지막 죗값을 치르려 합니다. 그리고 감나무 아래에서 시작된 그 불꽃은 이제 사랑과 혈연과 권력이 한꺼번에 타오르는 거대한 화염으로 번져갈 겁니다. 지은호가 진짜 오빠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이지혁과 박성재의 마음이 어떤 형태로 부서질지, 정순이가 어떤 선택으로 자기 죄를 끝내려 할지, 고성희와 박진석이 AP 인수전의 판을 어떻게 뒤집으려 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지은호의 이름은 한 번 지워진 게 아니라 2번, 3번 지워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되찾는 길에서 지은호가 흘릴 눈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